요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뉴런이 어떻게 생겨먹은지 아셨으니까 이제 실제로 그 뉴런에서 흥분이 전도되는 과정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를 이야기하다 보면 흥분의 전도라는 말이 나올 거고요. 전달이라는 말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전도라는 말은 한 뉴런 내에서 가지돌기로 들어온 애가 이제 축삭을 지나서 다음 뉴런으로 가기 전까지 한 뉴런 내에서의 흥분의 이동을 말하는 거고요. 전달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1번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넘어가는 이걸 흥분의 전달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전달이 지금 이 교과에서 조금 다르게 이용되는 단어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흥분의 전도를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 뭐 지금 우리 교과서에 뭐라고 설명하니? 자, 책을 안 보고 있어. 뭐 비슷하네. 뉴런이 자극을 받아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흥분의 전도라고 합니다. 자, 우선 흥분의 전도의 주체는 뉴런이고요. 뉴런이 자극을 받았어요. 대부분 이 자극이 역치를 넘어서야 하는데 뭐 어쨌거나 자극을 받으면 뉴런 세포막이 전기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특성이 변해요. 그걸 흥분의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그럼 뉴런이라는 애가 뉴런이라고 하는 친구의 세포막이 전기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자극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는데 자극이 들어왔더니 상태가 변하는 얘기거든 지금. 그지? 그래서 자극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러한 상태였는데 뭐 했더라? 자극이 들어왔더니 그 상태가 이렇게 변해. 그 과정을 우리는 흥분의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지돌기로 들어와서 축삭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가지로 받아서 축삭을 따라 정보가 이동합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아까 그 그림으로 치면 뭐 예를 들면 굳이 그려야 할까요? 이거를? 선생님 이제 앞으로 내가 뉴런을 이렇게 그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한 뉴런 내에서의 이동이야. 한 뉴런 안에서. 그러니까 요 안에서 여기서 이렇게 축삭을 따라 지나가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뉴런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 그지? 요 다음으로 넘어가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전달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뉴런 안에서 또 전도가 일어나겠죠? 이건 조그맣게.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전도야. 뉴런 안에서 벌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뉴런의 일부를 어마무시하게 확대했다고 가정하시면 돼요. 그죠? 확대를 확 크게 했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뉴런 세포막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포 밖이고요. 세포 안이고요. 얘가 막이에요. 뉴런 세포에. 네, 뉴런 세포의 세포막에는 누가 있냐면 선생님은 흔히 이렇게 그냥 그리는데 나트륨 통로가 있고요. 나트륨 이온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있고 또 칼륨 이온이 지나다니는 통로도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대요. 자, 나트륨 이온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있고 그리고 펌프가 있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선생님이 전기적 특성이 변할 거라 그랬는데 그죠? 이 전기적 특성을 계속 내가 막전위라고 표현할 거야. 막전위. 여기서 말하는 막은 뉴런 세포의 세포막을 말하는 거고요. 얘가 세포막이야. 자, 어마무시하게 확대한 거라 그래서 얘가 세포막이야 지금.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거야. 뭐야?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을 내가 이제부터 막전이라고 말할 거고요. 막전이는 뭘 말하는 거냐면 세포막을 기준으로 하면 돼. 세포막에서 밖을 기준으로 안의 상태를 막전이라고 해요. 기억해 주세요. 밖을 기준으로 안의 상태. 예를 들면 세포 밖에
여기가 막인데 세포 밖에 나트륨 이온이 100개 있어. 이걸 플러스 10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전하를 띠는 입자가 100개 있어. 근데 안에는 또 칼륨 이온이 50개 있어. 그죠? 그럼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알게인이가 50개 있는 거야. 그러면 막전이는 뭘 말하는 거냐면 밖을 기준으로 안의 상태가 어때? 야, 밖은 플러스 100인데 안은 플러스 50이야. 그럼 밖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의 상태는 더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여서 막전이를 뭐라고 쓰냐면 밖을 기준으로 하면 안의 상태가 마이너스 50이야. 그죠? 자, 이걸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세포 안쪽은 막전이가 음인 거고요. 세포 바깥쪽은 막전이를 플러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막전이라는 게 지금 세포 막을 기준으로 바깥과 안쪽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막전이가 자극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고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하는가가 지금 이 교과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 자, 그래서 막전이가 뭔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세포 막을 기준으로 세포 바깥과 안쪽에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존재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통로를 그린 거거든요. 통로가 존재한다는 건 결국에는 나트륨 이온이 저 통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거고, 칼륨 이온이 통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 펌프는 누가 봐도 원래 가는 놈을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나가는 놈은 못 나가게 할 거고 들어오는 놈은 못 들어오게 할 거고 펌핑을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뉴런에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죠? 자, 얘가 어떻게 들어오냐. 이거는 별표 외우세요. 나 밖으로 나갈래. 자,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밖에 많아요. 그랬더니 그건 안 돼. 칼륨 이온은 안 돼야 안에 많습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밖이 고농도고요. 그죠? 칼륨 이온은 항상 안이 고농도예요. 예를 들면 칼륨 통로가 열려서 안에 있던 칼륨이 밖으로 나갔어. 예를 들어. 그죠? 안에 있던 칼륨 밖으로 나갔어. 그럼 나갔으니까 이제 안쪽이 적어졌겠네가 아니고 나가도 항상 안에 많아. 나가도 항상 안에 많아. 그죠? 양의 차이만 있는 거야. 그냥 나가도 항상 안에 많아요. 나트륨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문이 열리면. 근데 들어와도 항상 밖에 많아. 그거 기억해 두세요. 항상이에요. 무조건 항상 밖이 많고 나트륨은 칼륨은 항상 안이 많아요. 조금 문 열리면 조금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완전히 역전되진 않아, 절대.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고. 얘가 자꾸 물어보는데 얘가 통로를 이용해서 들고 나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자꾸 들어왔잖아. 그럼 안에 많아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막전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상태는 이 뉴런이 자극을 받지 않았어. 외부에서 아무런 자극도 안 들어왔어. 평상시 상태에는 이 막을 기준으로 막전이가 어떠한 상태를 이루고 있느냐. 자, 지금 이렇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상태를 뭐라고 하냐? 분극 상태라 그래요. 분극 상태. 뭐 상태라는 말을 내가 굳이 쓸 필요 없겠죠. 분극이라고 말하고요. 이때를 뭐라고 말하냐? 자극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냥 일반적인 상태. 그리고 이때의 막전위를, 당신 빨갛게 없었네. 이때 막전위를 휴지전위라고 불러요. 휴지전위. 휴지 중이야. 쉬고 있어. 휴지전위. 당연히 뉴런의 종류에 따라서 휴지전위의 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요. 대체로 마이너스 70mV 정도 됩니다. 대체로. 항상은 아니야. 대체로. 자, 그러면 왜 분극 상태일 때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이 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아까 막전이는 밖을 기준으로 안쪽의 상태였어요. 그 얘기는 바깥보다 안쪽이 뭐 하더라? 마이너스 70 낮으면 돼. 그치? 그럼 왜 낮으냐? 1번. 이유야, 1번. 우선 저 펌프가요. 열심히 돌고 있거든요. 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냐면 아까 선생님이 나트륨은 밖에만 와요 했잖아요. 얘들아, 세포막이라는 애는 막을 기준으로 농도차가 생기면 어디가 고농도 어디가 전농도차가 생기면 반드시 고에서 저로 물질을 이동하려고 해요. 이거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ATP가 필요 없는 확산이야, 확산.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은 밖에 많으니까 자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근데 우선은 통로는 닫혀 있어. 분극 상태일 때 이 통로는 닫혀 있거든요. 나트륨 통로는. 근데 이 펌프가 있잖아. 그러니까 펌프를 따라서 얘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 들어가게 나가! 하는 게 펌프의 역할이고요. 그럼 칼륨은 반대로 안에 많으니까 나가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가려고 그러는 애들 나가지 마! 하고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게 역할이야. 그런데 얘가 펌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트륨은 3개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그죠? 다시 밖으로 내보내면 3개를 내보내면서 칼륨은 2개만 안으로 들어온다? 그럼 이 균형이 안 맞아서 바깥이 플러스고 안쪽이 낮은 거야. 이해됐죠? 자, 어쨌거나 이것도 뭐 그냥 참고사항. 이거 펌핑할 때 우리 기억나요? 앞에서 세포 호흡하셨을 때 ATP가 필요한 수송 중에 나트륨 칼륨 펌프도 이거 돌리려면 ATP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능동수송이라고 하고 ATP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자, 그럼 이제 이 펌핑 하는 거가 균형이 안 맞아서 바깥이 플러스가 많고 안이 적으니까 바깥을 기준으로 안쪽이 마이너스인 거야. 그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분극 상태일 때는 나트륨 통로는 다 닫혀있자 그랬잖아요. 되게 슬프게 칼륨은 몇 개 열려 있어요. 자, 칼륨 통로가 살짝 열린 게 몇 개가 있어서 칼륨 이온이 밖으로 유출되는 수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깥이 이제 좀 더 높아지는 거야. 다 열린 건 아니에요. 소량. 그리고 세 번째는 하필이면 세포막 안쪽에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많답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이유가 되어 뭐한다? 분극 상태일 때 막전이가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그래프를 어디다 그려놓고 할까? 여기다 그릴까? 그래서 시간에 따른 이 막전이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건데, 아니 그래프가 나오면 참 친절한 문제다. 대부분 그래프가 안 나와서 불친절해서 어려워지는 건데, 막전이 그래프를 그리면 예를 들어 여기에 요 0초 때 외부 자극이 들어왔어. 여기서 들어오면 안 되지, 미안해. 자, 여기서 자극이 들어왔어. 그러면 자극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가 막전이가 요쯤이 0이라고 할 거야. 여기가 0이야? 그치? 그러면 자극이 들어오기 전에 이 뉴런 세포의 막전이가 얼마나 그랬지? 아까 내가 대충 마이너스 7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유지. 요 상황을 뭐라고 하냐? 분극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분극 상태예요.
그리고 극대의 마이너스 70mV를 뭐라고 부른다? 휴지전위라고 부른대. 휴지전위. 근데 지금 선생님 화살표로 한 시점에 만약에 자극이 들어왔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극이 들어오면요. 여기도 너무 0이냐? 0을 조금 올릴까? 70이고 30까지 올라갈 건데, 내가 지금. 70으로 30을 올릴 거면 중간에서 하면 안 되잖아.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지. 70에서 그래 자극이 딱 들어오잖아? 그럼 얘가 슬금슬금 신기하게 막전이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이상하지? 슬금슬금 올라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피크를 팍 쳐요. 그 피크가 얼마냐? 플러스 30, 뭐 플러스 35, 뭐 이렇게 많이들 나오는데 피크를 갑자기 확 칩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자, 여기 피크 치는 여기까지 피크를 쳤다가 떨어질 거거든요. 피크를 쳤다가 다시 떨어질 거고 떨어졌다가 푹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건데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돌아올 거야. 근데 피크 칠 때까지 여기까지 늘 우린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노란 선을 그릴까? 이렇게 해서 피크 칩니다. 슉 여기까지 늘 무슨 상태라고 말할 거냐면 탈분극 상태예요. 탈분극 이제 분극 상태를 벗어났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갑자기 막전이가 막 올라간단 말이야. 탈분극이 되면 아니 왜지? 두 번째 탈분극으로 가볼까요 우리? 얘 막전이가 왜 올라가냐? 그지? 탈분극 상태가 되면 막전이가 상승하다가 피크를 쳐요. 그 피크 쳤을 때의 전위를 뭐라고 하냐? 활동전위라고 합니다. 그 값이 대체로 약 플러스 35, 뭐 30mV 정도 돼요. 피크를 쳤을 때. 아까 분명 선생님이 밖을 기준으로 안쪽의 상태를 막전위로 했어. 그래서 분극 상태일 때는 저러한 이유 때문에 뭐 했더라? 바깥보다 안쪽이 음전하였거든요. 그죠? 맞잖아요? 마이너스 70. 근데 그게 역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갑자기 안쪽에 플러스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균형이 안 맞네요.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냐면 아까 통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세포막 여기 바깥 여기 안 펌프는 상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펌프는 멈추지 않고요. 분극이든 탈분극이든 이따가 한 제분극이든 과분극이든 뭐가 됐든 계속 도는 중이야. 나트륨 몇 개? 3개 나가고 칼륨 몇 개? 2개 들어오고 계속 하는 중이야 얘는. 그래서 얘는 탈분극, 제분극이랑은 지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가만히 내두시고 여기 나트륨 통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그죠? 나트륨 통로가 칼륨 통로는 왜? 탈분극이 되면 나트륨이 열려요. 얘가 열립니다. 얘는 여전히 그냥 닫혀 있고요. 그럼 여러분 기억나나요? 나트륨 이온은 어디 많아요? 밖에 많아요? 안에 많아요? 밖에 많아요. 나 밖으로 나갈래요. 나트륨 이온은 밖에 많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밖이 고농도가 아니 저농도란 말이야. 근데 문이 열렸어. 그럼 뭐 해야 돼? 와르르르르 나트륨 이온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나트륨 이온이 쏟아져 들어가요. 이거는 그냥 고에서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기 때문에 ATP 필요 없어요. 그냥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나트륨이 마구마구 들어옵니다. 자, 원래 상세히 얘기하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 여기 자극 들어왔을 때 있죠? 자극 탁 최초로 들어왔을 때 자, 여기 막전이가 슬금슬금 올라가잖아. 이 슬금슬금 올라갈 때는 실은 나트륨 통로가 좀 적게 열렸어. 적게 열려서 어쨌거나 소량이 유입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유입이 딱 됐을 때 막전이의 변화가 우리 흔히 역치라 그래요. 역치. 최소한의 크기를 말하는 거거든. 최소한의 세기를 넘어가면 피크를 치는 거고 그걸 못 넘어가면 올라가다가 다시 마는 거야.
근데 나는 피크를 칠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소량의 나트륨 이온이 들어와서 역치를 넘어가면 나트륨 통로가 와르르 열려요. 처음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는 이 통로가 몇 개만 열렸다가, 그지? 그러다가 그래서 소량이 나트륨이 유입이 될 거 아니야? 그 나트륨이 유입이 되면 막전이가 슬금슬금 올라간단 말이야. 왜냐면 플러스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슬금슬금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서 이 올라가는 피크 값이 역치를 넘어가면 돼. 역치는 유런에 따라 달라. 근데 대부분 뭐 50, 60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치를 넘어가면 나머지 나트륨 통로들이 와르르 열려서 다량의 나트륨 이온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피크를 치는 거야. 확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이 유입되는 세포막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 때문에 막전이가 플러스로 확 올라가게 돼요. 그 전위를 우리는 활동전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온 나트륨들은 이 통로로 와르르 쏟아져 들어왔잖아? 요 부근에 있는, 그지? 선생님이 지금 요 긴 뭐 중에, 뉴런 중에 꼴랑 여기 한 군데 얘기한 거야. 그 한 군데에 통로도 여러 개 있고 펌프인도 여러 개 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그럼 여기로 들어온 자극은 어떻게 이동하는 거냐? 양쪽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자극이 만약에 들어오면 자극이 양쪽으로 이동을 해. 그러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다음으로 못 가. 가지에서 축삭으로 못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와서 양쪽으로 가다가 서로로 축삭에서 다음 가지로 넘어가는 게 전달이야. 어쨌거나 한 뉴런 안에서는 자극이 양방향으로 가요. 그죠? 들어와서 양쪽으로. 그래서 그럼 왜 또 양쪽으로 가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자극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나트륨이 들어왔잖아? 그럼 유입된 나트륨이 양쪽으로 확산합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슬금슬금 가서 그 옆에 있는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자극해. 그럼 걔가 열려. 와르르르 또 쏟아져. 또 걔 거기서 들어온 나트륨들이 양쪽으로 확산해서 또 그 옆에 있는 애를 자극해. 그럼 통로가 열려. 그럼 또 와르르 쏟아져. 이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한 번 더 하고. 어쨌거나 그래서 요런 상황 때문에 막전이가 피크를 쳤어요. 우리는 그걸 탈분극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탈분극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발생한 활동전이는 센 자극이 들어온다거나, 그죠? 예를 들어, 그죠? 처음에 살짝 꼬집었어. 하고, 세게 꼬집었을 때 하고, 내가 느끼는 게 달라야 되는 거잖아. 그지? 똑같은 거야. 처음 자극보다 그 다음 자극을 더 세게 주고, 그 다음 자극을 더 세게 주면 활동 전위 자체가 변화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극의 세기가 증가하면 활동 전위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극의 세기가 증가하면 활동 전위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활동 전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면 예를 들어 여기 시간에 따른 막전이 그래프가 나왔다고 해봐. 근데 자극이 들어왔어. 어떤 자극이 들어와서 막전이가 뭐 이렇게 피크를 쳤대. 그치? 응. 그랬는데 이 자극보다 그 다음에 들어온 자극이 예를 들어 더 센 자극이 들어왔어. 자극이 세지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면 활동 전위가 올라갔다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활동 전위의 크기는 안 변해. 그런데 이 자극은 활동 전위를 피크를 한 번만 치게 만들었지만 그거보다 센 자극이 들어오면 피크를 2번 치게 만든다는 뜻이지 활동 전위가 플러스 35보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는 표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 자, 아직 피크까지밖에 안 갔잖아요. 나 지금 이제 떨어져야지. 그지? 그 다음 상황이 3번이야. 빨간색으로 할게요. 피크 쳤다가 얘가 다시 내려와요. 그죠? 다시 원상복귀가 될 거예요. 요걸 우리는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겠어. 재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막전이가 다시 음을 띠게 되는 현상.
자, 막전이가 다시 음전하를 띄게 됩니다. 왜냐? 막전이가 피크를 치면, 즉 활동전이가 플러스 35 피크를 치면, 피크를 침과 동시에 막전이가 최고에 도달하면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요. 칼륨 통로가 열려요. 자, 나트륨 통로는 이제 닫히고요. 칼륨이 열립니다. 선생님 아까 말했죠? 칼륨은 어디 많아요? 안에 많아요. 안에. 그래서 저 열린 통로로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도 확산이야. 뭐 필요 없어? ATP 필요 없어. 그냥 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바깥쪽보다 안쪽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플러스가 됐었던 이유가 나트륨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잖아. 이제 플러스를 띠는 나트륨이 세포막 안으로 들어와서 그랬던 거였어. 그런데 이제는 플러스를 띠는 칼륨이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온의 종류는 다르지만 전하가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들어와서 막전이가 플러스가 됐었으니까 내가 플러스를 띠는 칼륨을 밖으로 버리면서 다시 맞추는 거야. 이걸 재분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막전이는 다시 맞췄는데 내가 지금 뭘로 맞춘 거야? 통로 열어가지고 나트륨 대신 칼륨을 내보내갖고 지금 이걸 맞춘 거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펌프가 계속 돌아서 다시 뭐 해야 돼? 나갔던 칼륨 안으로, 그죠? 들어왔던 나트륨 밖으로 이걸 다시 맞추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온들을 다시 재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상복귀가 된 걸 우리는 재분극이라고 얘기를 하죠. 재분극 상태가 되면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막전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얼마로 돌아오는 거야, 막전이가? 막전이가 다시 얼마로? 마이너스 70으로 되돌아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그리신 그림에는 말입니다. 여기 좀 이상한데요? 여기 이상하잖아요. 마이너스 70으로 되돌아오라 그랬는데 살짝 내려갔다 오네? 그지? 그냥 70에서 딱 멈추면 되잖아. 이제 못 멈추고 살짝 내려갔다 와. 자, 여기가 막전이가 대충 마이너스 80 정도 돼요. 그지? 마이너스 80 정도. 이거 왜 내려가냔 말이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과분극이라고 해요. 과분극. 이게 결국에는 막전이를 떨어뜨리는 게 칼륨 통로잖아. 그지? 칼륨 통로 열어서. 근데 이게 또 내가 멋있게 이따가 기다리고 있다가 마이너스 70대 문을 꽝 닫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 한다? 조금 그 균형이 안 맞아서 칼륨이 좀 과하게 나가서 막전이가 조금 더 떨어졌다가 얘네가 이온의 배치를 펌핑해서 이온의 배치를 해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분극은 칼륨이 유출이 너무 많아서 과분극이 됐다가 다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대부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되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지금 뭐 뉴런의 A 부분에 자극이 들어왔다. 그러고 나서 B 부분까지 자극이 이동을 했을 텐데 지금 뭐 시간이 5초가 지났어. 그럼 B 부분은 무슨 상태야?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세요. B 부분이 분극 상태일지, 탈분극 상태일지, 재분극 상태일지, 과분극 상태일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려면 막전이의 변화를 잘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저 과분극이 나중에 여러 부분에 이용이 될 거야. 그래서 이 과분극이 떴다!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과분극 상태인 지점이 자극을 받았다가 되는 거야. 자극을 받았다야. 그렇잖아요. 자극을 안 받으면 이걸 이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질 수가 없어. 자, 자극을 안 받았으면 계속 그냥 마이너스 70이야. 그치? 근데 마이너스 80이 한순간이라도 있었다라는 말은 자극을 받았구나.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탈분극이 됐다가 재분극이 됐다가 이제
다음 유런으로 넘어가겠지. 그래서 저 마이너스 80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분극이 뭘 의미하는 건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우선은 한 뉴런에서, 뉴런의 한 지점이야. 뉴런의 한 지점에서 뭐 한 거야? 자극이 들어오면 요 지점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이게 지금. 요 지점에서 뭐 한다?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막전이가 피크를 쳤다가 다시 나트륨은 닫고 칼륨을 열어서 막전이를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고, 이 상황이 요 한 지점에서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자극은 양쪽으로 이동한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트륨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와서 양쪽으로 확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 옆에, 요 옆에, 요 옆에, 요 옆에도 순차적으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서는 뭐 1초 때 피크, 1초 때 시작돼서 피크를 이렇게 쳤다고 치자. 그래서 피크 친 게 2초야. 그러면 가 지점은 이제 뭐 하면 돼? 여기가 얘가 1초, 여기서 자극을 받은 거잖아. 1초 만에 여기서 일이 벌어진 거거든? 그러면 이제 가 지점은 예를 들면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뜨는 거지. 그리고 나 지점은 또 더 가서 뒤에 뜨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다 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막전이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흥분이 전달되고 전도돼서 한 뉴런 안에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걸 흥분의 전도라고 불러요. 전도.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잠깐만 돌아와 보시면 78에서 79에 거쳐서 나오는 이야기들의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부분인 거고요. 79페이지 아래쪽에 탐구 자료창 한 번만 봐주세요. 탐구 자료창. 요거는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얘가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뭐냐. 빨간색 그래프는 막전이 변화 그래프야. 이거. 그지, 이거?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얘가 뭘 그렸냐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를 그렸어요. 막투과도. 그죠? 잘 보시면 나트륨 이온은 이 막투과도라는 게 결국엔 세포막을 기준으로 투과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잖아. 나트륨 이온 그래프를 잘 보시면요. 탈분극 그래프랑 비슷하게 같이 올라갔다 떨어져요. 탈분극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져. 막투과도가 탈분극 할 때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왜? 탈분극 할 때 나트륨이 통로가 열려서 움직이니까. 근데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를 보시면 얘는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곡선이 언제 올라가냐면 재분극 이렇게 가다가 재분극 할 때 오히려 그래프가 올라가지. 그지? 상승 곡선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게 재분극에서 지금 여기 있어. 나트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이 되니까. 그래서 막전의 그래프가 안 나오고 칼륨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 투과도 그래프만 나와. 지문에. 그럼 그걸 보고 나트륨이 먼저 피크를 치잖아. 탈분극을 했다가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의 투과도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재분극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표시해 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80페이지는 아까 선생님 여기서 얘기한 거. 80페이지 요거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자극이 들어왔네? 그러면 그 옆으로 이제 흥분이 전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막전이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야. 이렇게. 얘는 지금 그래 시간에 따라서 지점별로 따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자극이 들어와서 전체 시간 3ms라는 시간 동안 각 지점에 막전이 상태를 표시해 준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 지점은 3ms 동안 충분히 자극이 뭐 했어? 탈분극도 하고 재분극도 하고 다 일어났어. 그랬더니 두 번째 지점에서는 뭐까지밖에 못했어? 탈분극 했다가 이제 재분극 할라 해. 세 번째 지점은 이제 막 탈분극을 하는 중이야. 네 번째 지점은 아직 자극이 안 왔어. 여기까지. 아직 휴지 전이 상태야. 그죠?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이 그래프와 뭔가 연관시켜서 질문은 학교 내신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시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를 섞어서 그린 다음에 순서를 물어봐. 그러면 섞어서 그려진 걸 보고 내가 순서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래프가 다 그려진 게 제일 먼저야. 그지? 그래프가 애매하게 그려진 애들은 탈분극, 재분극, 그럼 얘는 재분극까지 했잖아? 얘가 그 다음.
얘 탈분까지밖에 못했네? 그 다음. 얘는 아직 시작도 못했네? 그럼 제일 마지막. 아직 자극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그런 걸 거리순으로, 자극을 받은 지점으로부터 거리순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살펴봐 주시고, 아까 선생님이 여기 이거 빈도 얘기했던 게, 그죠? 자극의 세기가 증가할 때 활동 전이의 크기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발생 빈도가 커집니다를 얘기한 게 지금 여기 중간 그래프, 자극의 세기에 따른 활동 전이 변화 그래프 보이죠? 피크가 여러 번 뜨잖아요, 더?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 여기서 한 게 아니네. 요거는 그 전에 한 거니까. 그래서 우선은 선생님이 아직 전도만 했지 전달 안 했거든요. 우선은 어디를 풀어보시냐면 83페이지에 1, 2, 3 동그라미 쳐주세요. 1, 2, 3. 분위기가 어떻게 전달은 못하고 가겠다잉. 1, 2, 3 하고 그리고 저쪽으로 가셔서 88 페이지에 자료 1, 2는 한번 이제 내가 이게 풀이가 가능한가 한번 살펴봐만 주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고 지나가려고. 우선 여기까지 쉬게 해준다 그랬는데 못 쉬겠네. 미안.